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한테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띄었을 때 기능적이나 모양상의 문제가 없는 곳에서 띄어야 되거든요. 이제 비중격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을 거거든요. 그때는 기증늑이나 귀여운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킹 성형외과 하승일 원장입니다. 저희 병원이 코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한테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불안하기도 하고 하시니까 여러 질문 많이 하시는데, 자가연골에 대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특히 또 자가연골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가 살이랑 달리 좀 단단하고 우리가 모양을 넣었을 때 그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데, 대신 뼈처럼 딱딱하진 않아서 살과 잘 어울리게 되고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, 우리가 쓸 수 있는 연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몸에서 띄어다가 쓰는 연골이라면 띄었을 때 기능적이나 모양상의 문제가 없는 곳에서 띄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흔히 쓰는 게 코 속에 있는 비중경 연골, 그리고 귀연골, 그리고 갈비뼈라 그러죠. 늑연골이라고 그걸 쓰고, 자기 몸에 쓸 수 있는 게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증늑이라고 해서 기증받은 연골, 특히 가슴 연골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연골들이 있겠습니다. 누구는 뭐 이 연골을 쓰면 안 된다,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예를 들면은 코에 있는 연골, 특히 비중경 연골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귀연골은 이렇게 움푹 오목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를 밀어낼 때는 비중경 연골 같이 딱딱한 책받침 같은 걸로 좀 밀어내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연장 이식에는 귀연골보다는 비중경 연골이 낫다. 아니면 뭐 늑연골 같은 것도 괜찮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그렇다고 해서 귀연골을 연장 이식에 못 쓰느냐,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니면 어느 부위에는 이걸 쓰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채취된 자가늑이나 비중경 연골이나 귀연골 상태나 아니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코 모양에 알맞는 연골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걸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, 아마 그거는 수술하기 전 아니면 수술 중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. 혹시 특이하게 필요한 경우는 아마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특정 연골을 꼭 쓰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. 제가 이제 주로 선호하는 연골은 기존에 수술을 받지 않아서 비중경 연골이 남아있는 경우, 그리고 비중경 연골을 띄었을 때 충분한 양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비중경 연골을 기본적인 연골로 사용하고, 부족하면 이제 귀연골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, 정말로 우리가 연장이식 같이 좀 큰 연골이 필요한 경우에 귀연골이든 비중경 연골이든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 이제 자가늑이나 아니면은 기증늑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좀 두껍고요. 코끝이 좀 낮기 때문에 코끝을 조금 좀 많이 올려야 될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코 자체가 그렇게 아주 작진 않기 때문에 비중경 연골을 좀 사용할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중격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을 거거든요. 이런 경우는 비중격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기증늑이나 귀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의 경우에도 수술이 과거에 어떻게 돼 있나, 아니면 어느 정도의 코 높이를 올려야 되나, 이런 것들에 맞춰서 코에 필요한 연골들을 결정했거든요. 환자분들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연골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본인의 코 상태하고 기존의 과거 수술력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서 사용해야 될 연골의 재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. 콧등이 연골이 들어가려면 이런 정도 길이에 폭도 한 1cm 전후 이렇게 되게 좀 넓고 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늑연골밖에 없습니다. 고용물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염증이나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, 늑연골도 시간이 지나면 휘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를 제외한 초기 선택 물질로는 늑연골을 통해서 콧등을 세우는 경우는 비율이 좀 낮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, 고용물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자가연골의 종류하고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. 연골이 어느 게 더 완벽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. 필요에 맞게
본인 상태에 맞게 연골을 선택해서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병원에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요.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